뭐 한 대표 오늘 활약이 대단하시던데요. 아 근데 진짜 잘 싸워. 와, 느낀 진짜 건데 잘 싸워. 이 사람은 그 있잖아 왜 강호에 외로이 다니는 그런 이렇게 막 한 30명 나올 쫙쫙쫙 날아다니는 그런 막 그런 협객 같은 느낌 오늘 느낀 건데 참 잘 싸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아침에 유병수 그 각번째 네네. 나온 거 보고 그냥 딱 떠오른 단어가 무쌍. 예, 무쌍이더라고요. 예, 나도 그렇습니다. 무쌍이야. 쌍꺼풀 없어. 네, 일단 장혜영하고 금방 토론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유진 대표님도 보셨잖아요. 네, 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아니 일단 장혜영이 논지를 계속 후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전제가 잘못된 게 뭐냐면 새벽 배송 금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대표가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티키타카를 하다가 여론이 탁 불리해지니까 장혜영이 새벽에 다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받는지를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야, 사실은. 되게 비겁하게. 여론이 불리하니까 갑자기 뭐 새벽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얘기하면서. 근데 한 대표가 딱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거든. 새벽 야간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어떤 건강권의 문제는 다 동의한다. 그것을 위한 보완책도 나 다 동의한다. 그런데 이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고 했어. 근데 장혜영이 딱 물타기를 하면서 뭐 사회적 대화가 어쩌고 뭐 우리가 그 방안을 만들었고 근데 그 방안이 뭔지 말을 안 해. 그리고 사회적 논의라고 얘기하니까 한 대표가 그게 왜 사회적 합의기구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님 들어오세요. 아 미친년 아니야? 언제 나오나 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심지어 그 택배 기사들 당사자도 안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당사자도. 그 박서군 그 있잖아 그 무슨 맨날 전문 대책위원장 직업이 대책위원장이네. 옛날에 저 김유진 대표님 상사. 아 상사 아니고 저기 원진 녹색병원 이사장 할 때 내 그러니까 교섭대상이었어. 그렇지. 사측 교섭대상. 사측 교섭대상. 쌍놈 새끼 자기네 노조는 탄압하고 옆에 노조 가서 도와주는 미친놈 하나 있어. 그 박서군이 네. 박서군이 그 대책위원장 하고 싶었고 맨날 대책위 만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이랑 박서군이라고 몇 명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민주당한테 들어오라는 게 민주당 홀랑 들어가지. 근데 그게 무슨 사회적 합의기구야. 그러면 내가 내일 만들면 되겠네? 내가 내일 빨대한 고작가랑 뭐 그렇지, 몇 명 이렇게 해갖고 그렇지, 우리 우리끼리, 이PD랑 뭐 깨 대표님이랑 깨 대표님. 이종호 실장님이랑 모아놓고 택배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책회의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 들어오세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잘 돈나 들어오면 그게 공신력 있는 거야? 그럼 그 문제 제기하면 민주당도 들어오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느끼는 건데 대가리가 나빠. 대가리가 나쁜 걸까 사악한 걸까요? 아니야 대가리가 나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내가 오늘 느낀 거야. 약간 부럽더라고 장혜영이. 왜? 나도 한 대표님 뭐 얘기하면 일단 반대를 한번 질러본 다음에 토론하자 그럴까? 그게 진짜 그치? 어. 그러면 내가 토론장이 만들어지면 거기 가가지고 아우 대표님 말씀 무조건 오르시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하고 나오면 어쨌든 1대1 토론하면서 막 좋은 토론이었으면 이렇게 예의를 갖춰주잖아. 아니 그년이 자기 삶에서 언감생지 한동안 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고 사적으로 대화하고 악수할 기회가 어디 있겠냐고. 아 근데 0시부터 5시까지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새벽 배송은 가능한 걸까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쟤는. 그 새벽 배송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뭐 그래서 분류 작업을 어떻게 전혀 이해가 안 돼. 근데 한 대표가 이제 중간에 토론이 끝나니까 되게 아쉬워했어요. 왜냐하면은 더 박살을 내줄 수 그렇지, 있었거든. 그렇지. 지금 만약에 한 2시간이었으면 걔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기어갔을 텐데 시간이 짧아. 근데 그 한 40분 했잖아요. 네. 난 한 15분밖에 안 한 거 그러니까요. 같더라고. 금방이야. 순식간이야. 저는 이제 거기다가 정말 역겹고 이 인간들이 위선적인 게 뭐냐면 장혜영이 말할 때 줄줄이 노동자가 죽어나간다. 죽음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워딩을 쓰는 게 너무 역겨운 한 거예요.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렇게 극단적인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장혜영 씨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건수 한번 해보실래요? 몇 프로인가? 제가 보기엔 교통사고 건수가 더 높은데요? 차량 금지시키세요. 그런 식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럼 장혜영 씨는 CBS 갈 때 차 타고 가셨어요? 걸어가셨어요? 그거 차 타고 가시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타셨나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시각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평화시장에서 재봉줄 돌리던 그 열악한 노동 환경 같은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빨대를 꽂을 수 있으니까 항상 누군가를 되게 열악하고
막 피해받는 노동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그걸 직접 선택해서 소득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런 선택인데도 항상 우리 노동시장은 열악해야 되고 노동자들은 불쌍해야 되고 노동자들은 동정의 대상이어야 되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요. 노동자가 민노총이나 이런 그거 파리하는 인간들이 난 그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장희영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또 혹은 산재 사망률이나 다 합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사망률을 못 따라가요. 맞아요. 제일 사망률이 높은 이재명 범죄 연루와 관련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라고 그 고귀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은 이재명 관련자들은 이재명 그 범죄 관련자들은 늘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이병철 변호사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나요? 이 사람들은 또 택배 노조 앞세워서 새벽 배송 앞세워서 이것도 파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다는데 새벽 배송하는 당사자들은 괜찮다는데 너넨 불쌍해, 너넨 착취당하고 있어, 너넨 건강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요. 일하고 있어. 이래갖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또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아직도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머물러 있는 정치의 발목을 잡는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 오늘 보니까 택배노조 쿠팡노조 조합은 10,000명이 서명했어요. 예. 택배 노조뿐만이 아니라 택배 관련 일을 하는 뭐 이쪽 조직이든 저쪽 조직이든 뭐 모두 다 성명을 냈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해고는 죽음이다라고 주장하던 인간들이 왜 우리를 해고하려고 하느냐 직접 성명을 냈어요. 노동시장이 다변화된다는 건 죽음으로 가거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자기의 삶의 형태와 노동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희영 씨 논리대로 하면은 그냥 통행금지하면 돼요. 야간 통행금지하면 돼요. 야간 통행금지하면 그냥 되겠네. 우리 밤 10시 되면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아니 그리고 술집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는 알바생은 괜찮아 그러면? 맞습니다.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술집 알바 노조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새벽 배송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보고 무슨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느니 일을 하지 말라느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새벽에 하는 편의점 문 닫으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거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직히 말하면 장혜영 씨 물어봅시다. 택배 전체 종사자 중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많습니까? 당신들의 갑질 때문에 택배 대리점주 사망률이 더 높습니까? 아 맞다. 퍼센테이지 따지면 택배 대리점주가 더 많이 죽었어요. 민주노총 갑질 때문에. 그건 왜 입 다물고 입쪽 다물고 앉아있습니까? 집단 괴롭힘에 택배 대리점주가 사망한 네.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네. 그때 모욕한 노조원 유죄 확정이 됐네요. 네, 작년에. 네. 김슬기 씨라고 이 새벽 배송하시고 택배 하시고 하시는 분이 이틀 전인가 그 한동훈 대표를 만났어요. 해서 페이스북에 후기를 올렸는데 이게 굉장한 화제입니다. 보신 분 네,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 전에도 막 불렀답니다. 택배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근데 수요일 오후 2시에 부른대요. 자기는 일해야 될 시간에 지네한테 맞게. 지네한테 맞게 불러갖고 그 다음에 사진 몇 장 찍은 다음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혐오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를 딱 만났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 노는 금요일 저녁 8시. 다음날 다시 그렇지, 만나자고 해서 그렇지. 조국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우참판 소고기집 거기 가서 조국이 그 된장찌개 먹었다고 네. 예, 사진 올린 그걸 사줬구나. 사주면서 어. 예, 그걸 사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 네, 진짜 네, 처음 네, 모험하면서 네. 소고기 감사합니다. 존나 맛있었어요. 월요일 토론 화이팅 하면서 근데 장혜영 씨처럼 여의도 2시 청년들은 6시부터가 새벽일 수 있죠. 근데 한 대표님 말이 맞아요. 0시에서 5시까지는 새벽이고요. 그 이후는 아침이에요. 아침이지. 12시쯤 돼갖고 밤새도록 딴짓하고 술 처먹고 맨 돌아다니고 잘난 척하고 다니다가 늦지막 일어나고 한 11시, 12시쯤 일어나고 움직이는 인간들한테는 5시, 6시가 새벽이지. 궁금하다 진짜. 너 어떻게 사니? 뭐하니? 유호정은 지금 보니까 뭐 막노동 일을 하면서 살던데. 그래. 목수라도 하더라. 넌 뭐하니? 나 물어보자. 넌 사회적 대화 맨날 이런 데 돌아다니고 뭐하니? 정의당 마포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의당 마포 당협위원장 너 뭘로 먹고 살아? 너 도대체 돈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너 같은 애가 새벽 배송 하는 거야. 너 새벽 배송 해 제발. 너 맞아. 같은 애가 새벽 배송을 하고, 새벽 배송을 하고 낮에는 당협위원장 하든지 네 먹고 살고.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주변에서 후원금 묻어 뜯고 돈 버는 선후배들한테 돈 뜯어서 살고 있지? 내가 안 봐도 뻔해. 내가 그런 운동권들 57,000명 한다. 이름 대볼까? 네가 57,001번째야.
그럴 일은 진짜 절대 없지만 다시 또 배지를 달게 되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김민석처럼 스폰이잖아요. 아, 그럼 그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서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럼. 그러니까 여의도 오후 2시 정치인들, 이 청년 정치인들 문제 많습니다. 장혜영도 일해본 경험이 드러난 건 없습니다. 다큐멘터리 맞습니다. 뭐 하나 만들었다가 맞아요. 그걸로 공천 비례대표 순번 받아서 국회의원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마음 먹으면 내일 모레 그냥 로펌 취직하면 그럼요. 몇십억씩 지금 그럼요. 연봉 받을 사람이잖아. 내가 만약에 사람이야. 내가 좌파야.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자면 나는 한동훈 변호사 찾아갈 것 같아. 내가 좌파라도. 내가 그거야. 내가 정광훈이야. 그래도 나는 그러면 장동영 뭐 한동훈 이렇게 누구한테 변호를 맡기시겠습니까? 나는 한동훈 찾아갈 것 같아. 그렇지. 김용민, 한동훈. 둘 중에 선택하면 한동훈이지. 그렇지. 한동훈이지. 그렇지. 김남국, 한동훈. 만약에 한동훈이지. 한 대표는 수입료가 5천만 원이고 남국인 50만 원이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 찾아가. 그러니까 봐봐. 잘 생각해봐. 당신 소송 대리인으로 어떤 변호사를 택하고 싶은가 전신 쫙 올려놔봐. 나 한동훈 대표 1위라고 생각해.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을까? 나 한동훈 1위라고 봐. 맞아.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정청래, 이재명. 박찬대,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누구랑 결혼할 거야? 나 한동훈 맞아. 대표랑 결혼할 거야. 내 딸 누구한테 시집 보낼 거야? 하면 한동훈이지. 그럼. 진짜 김준인 대표 명언을 말씀하셨네. 장혜영 진짜 새벽 배송해라. 그래, 네가 그래. 새벽 배송하고 낮에 마포 당협위원장 일하고 그럼.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너 같은 애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이 배송은 너처럼 낮에 할 일이 있어. 근데 그 돈이 안 돼. 그런 애들은 새벽 배송을 해야 돼. 거기다가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던 최우성 대표라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그분 촉수 청소해요. 그러니까 낮 되면 청소하러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장혜영. 그러니까 여의도 두시 청년들 문제가 많아요. 박민영, 장해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여의도 두시 청년이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냐면 2시에 모여라, 낮 2시에 모여라 하면 모일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여의도 두시 청년 싹 모아가지고 새벽 배송을 보내. 맞아. 그래. 걔네들 다 새벽 배송하고 집에 가서 좀 씻고 밥 먹고 2시에 모이라고 해. 그리고 아까 오전에 유병수의 강펀치에도 한동훈 대표가 나왔는데 그것도 아주 시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시원한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뭐였냐면 전 이 이슈가 대단히 본질적인 면을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보수 정치의 본질과 진보 정치 내지 좌파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해서 토론을 수락했습니다. 공익에 부합하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믿음을 실현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명확해요. 시장의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해방한다며. 노동 해방이 뭐야? 노동자들이 자기의 근로 조건과 자기의 근로 시간과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노동 해방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노동자들 노예로 만들려 그래? 그러니까 얘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강펀치에서 강펀치를 막 날렸는데 이제 인상적인 멘트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주거제한 조치를 주도했던 이상경 차관 그만뒀죠.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지금 현재 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이분들의 파렴치함이라든가 표리부동은 2번입니다. 2번. 1번은 무능입니다. 무능. 이런 재앙 조치를 이렇게 내놓은 무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부도덕하다는 문제는 정말 부도덕하더라도 유능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면 저는 한쪽 눈을 감겠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사람들이 부도덕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참아줄 수 있습니까? 나랑 똑같아. 나는 유능한데 부도덕한 건 내가 어떻게든 좀 참아보겠다. 근데 문제는 무능한 게 제일 문제라는데 나는 개공감했어. 그리고 백혜룡 관련해서 또 역시 이것도 논점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사건 말아먹었다. 이게 범죄의 핵심이에요. 그게 맞으면 저는 감옥 가야 되고요. 맞으면.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는 감옥 가겠습니다. 그게 틀리면 저 망상병 환자의 묻지마 칼부림에 칼 쥐어진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중에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제가 마약 수사를 알고 덮었으면 제가 감옥 가고요. 그게 아니면 이 대통령이 법적 책임 져야죠. 또 민심 경청로도 계속 하신답니다. 이제 동탄 다녀오셨고 계속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녀온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원래 몰랐던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들 절절한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진짜 우선순위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정치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진짜 현장에서 와서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렀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옥 가기 싫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무력화하고 특정 권력자 1인의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네. 예. 계엄령이 계몽령이다라는 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가 않습니다. 일타쌍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타쌍피지. 그러면서 일타쌍피인데. 왜냐면 이거 장동혁은 절대 할 수 없는 워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송원석은 절대 할 수 없는, 나경원은 절대 할 수 없는 워딩입니다. 그러니까요. 윤 어게인 세력은 할 수 없는 워딩이에요. 자유로우니까 이런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강펀치에서만 해도 다른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혼자 야당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한동훈을 한 상임위에 보내놓으면 그러니까 그 진짜 꼼꼼한. 야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저 이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민주당하고 민노총이 네, 정년.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근데 이러면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나 뭐 취업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건 정년 연장은 하되 재고용 형식으로 하자. 네. 새로운 고용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라는 디테일한 부분을 딱 네. 잡아냈어요. 아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최저임금에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저임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 너무 높고 너무나 모두에게 그냥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야. 근데 나는 그냥 이제 노동력이 없는데 그냥 슬슬 일하면서 1시간 동안 빡시게 일하는 애들이 한 뭐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냥 시간당 5,000원치만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무리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일하고 싶어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노동을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화시켜서 다변화시켜야 또 기업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사실 정년이 됐어. 그럼 그 이후에 재고용을 하는데 그때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죠. 예. 그러면 어떤 몸은 느리지만 숙련도가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창 20대, 30대 절정기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고 누가 쓰겠냐고. 맞습니다. 부장님 월급으로 정년 연장 돼버리면 어떡해. 부장님 그렇지. 월급으로 5년을 더 줘야 돼?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들면 당연히 고용 기회나 취업이나 일자리 같은 거에를 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청년들이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